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9월 20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행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9월달은 이제 3주차 경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간만에 쉬죠. 오래간만에 좀 편하게 경마 안 하면서 지금 쉬는 주간인데,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꼭 이겨서. 경마를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대한민국 1등을 하더니만, 지난주에는 좀 성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있어서도 이겨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지난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좀,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강박관념도 없고, 또, 지난주에 또 한번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요경마 자체의 편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교차가 KM배 대상경주가 펼쳐지면서 서울의 기수들이 좀 내려가 있거든요. 문세영이라든지 서성훈이라든지 이혁이라든지 기수들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일요경마는 서울은 좀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지만 1급 특급 기수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여타 기수들 간의 난타전이 예측이 되고 있고, 또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대상경주를 필두로 해서 전경주가 꼭 대상경주화 돼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편성 자체가 어렵게 짜여져 있고, 매경주 풀게이트 편성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경마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당이 주구장창 터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의외로 중배당 이상이 형성될 수 있는 경주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요경마 멋진 대승을 일궈내야 되는 책임도 있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강타도 믿어 의심치 않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멋진 대승으로 여러분의 귀성길에 강타가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 길이 멉니다. 어렵고 하나라도 더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일요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제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아직은 성장세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예측이 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쉬운 편성은 아닌데, 일단은 6번 온드 스테이지입니다. 데뷔전 자체를 굉장히 잘 치렀어요. 옛날에 이제 2조 마방의 특색이 뭐였냐면, 소형파 마방이 주행검사는 빼어나게 맞지 않았지만 데뷔전은 굉장히 잘 뛰는 모습, 그러니까 데뷔전 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마방이 순영파 마방인데, 바로 6번 온드 스테이지가 그렇습니다. 주행검사는 그렇게 아주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정계상 선입 최적 정계가 보장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종반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6번마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과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서 또 어떤 마필들이 가능하냐인데, 은근히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조교 상태도 굉장히 좋았던 마필도 많고, 2번 청계도 가능하고, 또 8번 와이키키도 가능하고, 또 9번 니트렌제스도 훈련 상태로 왔을 때는 무시할 수 없고, 또 이제 10번 최고비슬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12번 터치 프라임도 선행은 100%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사실상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12번 화이트솔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데, 어찌됐던 간에 이번 경주에서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는
10번 최고 비술이란 마필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있고요. 또 2번 청계라는 마필 재미나게 보고 있고 8번 와이키키 정도도 종반 뚝심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1200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현장에서 나머지 마필들 후차권 마필들은 현장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이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드라마틱 데이라는 신마가 포즈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주행검사는 능력 미달, 두 번째 주행검사는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어쨌든 신마이긴 합니다만 4번 드라마틱 데이는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한 마필이고, 워낙에 또 종반 탄력이 아주 신선한 맛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는 점. 자, 그래서 4번 드라마틱 데이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듯 이번 첫 번째 승부처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이고 어느 마필 하나 쉽게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기가 만만치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신중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경지에선 여기서는 배당이 터져요. 무조건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말도 많지만 되는 말도 또 굉장히 많은 편성이라 쉽지 않은 상당한 난타전이 예측되고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4번 드라마틱 데이는 신마이긴 합니다만 받치기라도 가져가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번 드라마틱 데이에 대해서는 뭐 충만으로는 인정을 할지 그게 이제 여지가 있지만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혀 안 팔리는 마필들이 의외로 이번 경주시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조심을 요하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오전장에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주를 오전장에는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52조에서 동반 2등을 출전시키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며, 자, 이번에도 훈련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9번 뉴빅토리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 차분히 선입전개를 하다 종반 탄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에도 결승선을 통과할 당시 상당한 여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 자, 9번 뉴빅토리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강하게 한번 읽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보이는 인기마들이 이제 몇 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경기시에 이번 편성에서 완전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는데 좀 비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등짝도 미비하고 또 근간에 바닥을 쓸고 다녔고 그런 마필이 이번에 완전히 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놈을 단통으로 때리는데 그놈이 배당마예요. 그렇다면 준배당 이상이 가능한 준배인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타는 그 마필 때문에 자, 오전장에 준배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준배인 승부처, 다음 일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신마 승부이긴 합니다만 조용한 승부처로 해가지고 자, 한번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에 신마 승부가 가능한 일요 4경주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1번 어카운트 어필도 10만원으로는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고,
4번 코리아 정상도 10만원수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마필 모두가 주행 물량과 출발 물량을 보여주며 두 번째 주행 검사 때 통과를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고, 또 현금 마필들 중에선 배팅권에 거의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죠. 바로 6번 미스터 큐피드인데 요놈이 대가리를 맞아요. 요놈이 대가리를 맞으니까 6번 미스터 큐피드가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 하더라도 후착 중에서는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매도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필들이 이번 경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보여준 전력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능력, 그러니까 이번 경시 보여줄 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배당권 마필을 찾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신마 및 성장과 편성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강타가 최고다. 바로 그 최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1호제 4경주 조용한 승부처. 자, 6번 미스터 큐피드의 단통마가 누구냐? 바로 조용한 승부처 멋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능력차가 미세한 7두 경주이긴 한데, 오늘 부산 1경주, 2경주만 빼고 나머지 3, 4, 5, 6경주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이런 경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주는 그래도 좀 쉽죠. 2번 그린 날입니다.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항시 어떤 편성이라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 체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주행 악벽을 늘 보여주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마필이지만, 편성상으로 보면 뭐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죠. 2번은 무조건 가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6번 위닝 포인트도 과연 꼬마 기수가 어느 정도 기승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이 편성에서는 핵심적인 마필들이 2번 그린가네와 6번 위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을 빼고 얘기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마필은 핵심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경주는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1호제 5경주. 나름 배팅권에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가 아니야. 12두가 출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충막감은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 그 점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약간의 기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7번 빅브라이트 스타예요. 이영희가 부산에 내려가니까 아주 장땡 잡은 사람은 신영철이밖에 없네. 이영희 없으니까 신영철이가 좋은 말 다 타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이 7번 빅브라이트 스타도 이 신영철이 손에 왔는데, 이영조교사 하고 신영철이는 골프 동호회일걸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주말이든 주중이든 뭐 그런 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골프로 동아리를 같이 하니까. 그런데 이 7번 이 빅브라이트 스타는 능력상으로 보나 근간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 측면으로 보나 가장 입상권에 근접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7번 이 쿨터치가 선행 여부가 관건이에요. 근데 12번 가르다하고 12번 쿨터치가 빠른 말이거든요, 이 편성에서. 그렇다면 뭐 12번 쿨터치가 충분히 선두권 모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 편성에서 12번 쿨터치가 전개 이점을 갖고 다른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두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면서 다음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총 14마리가 출전하는 그야말로 국산 5등급의 대상경주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데, 요 경주 하나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는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번 경주의 특징 첫 번째,
전형적인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한다. 고로 거리가 1200이라도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유지로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배팅권 필수 안착마 3번 세븐 파티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1400까지 거리를 늘려서 뛰어본 경험도 있고 근간의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밀릴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번 가든 세븐 파티는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쉽게 되는 마필임을 분명하고, 자, 여기 이제 한두를 더 가져간다면 외곽 게이트의 14번 가든 파티라는 마필인데, 직지점 경주 때의 강타에게 오야마 기수가 멋진 한방을 선물을 줬던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 시에는 바닥을 때려놨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조정에 따른 이번 경시 경주력의 상승과 더불어 추임력 측면에서의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번 가든 파티가 직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직전 조정을 거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14번 가든 파티도 된다. 코너력이 좀 안 좋은 김태경 기술에서 오히려 추입형 마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경주에서 3번 세븐 파티 요놈을 놓고 때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위제 6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과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 이번 경주도 상당한 난타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마필들이 가장 좋으냐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경주도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5번 태양제국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 외에 뭐 8번 위지런이라든지 11번 풍차 돌리기라든지 또 여기에 1번 선봉영웅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편성이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당일날 배당판에서 가는 주의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도라도 간다고 아우성을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9번 감동의 챔피언이라는 마필입니다. 감동의 챔피언. 자, 요 마필도 금강연시 거의 일치월장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이제 입상 자체가 살포시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패턴도 좋고 능력도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찌됐든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는 9번 감동의 챔피언 요 마필을 아주 강하게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면서, 자, 승부를 던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한 단통이 가능한 경주이고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이니까 누구랑 매치를 시키더라도 배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는 당연히 멋진 적중으로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열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는 나름 또 이 입상 가능권 전력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라서 거의 대상 경주 이상급을 보여주고 있는 경주라 하더라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자, 먼저 8번 바다도시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데뷔전에서는 발주 고착기를 보이면서 늦발뒤 중반 추임력이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는 선취임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더욱더 나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8번 바다도시는 추임력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번 편성이 굉장히 빠른 편성이냐? 그렇다면은 8번 바다도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빠른 말이 없잖아요. 뭐 13번 크로콜 다이저스티와 자 여기에 또 5번 샘퍼파이라든지 9번 끝판여왕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사실상 얘를 압도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8번 바다도시는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이라 간다는 이번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선 8번 바다도시를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 자, 여기 뭐 상대마로서는 많죠. 2번 보헤미안, 3번 샘솟는 에너지, 뭐 11번 삼망 트레일, 12번 에이스 신화, 뭐 14번 크로콜 다이저스티, 뭐 이런 마필들 다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이번 편성에서 훈련 상태가 좋더라도 덜덜한 마필, 그러니까 전혀 안 가는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조금 훈련이 안 좋아도 이번에 이빠이 가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중배당이 가능한, 자 이번 부산 3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한번 강타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에서 선행은 9번 햇빛나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9번 햇빛나가 이렇게 빠른 선행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간에 걸음발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이게 거의 선행력의 향상과 더불어 경주력의 향상으로 이어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이 햇빛나가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추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18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저는 뭐 안 된다고 보기보단 된다고 봅니다. 왜? 1400과 1600을 57km를 달고도 이미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8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9번 햇빛나가 이 선행 일변도 즉 정계 이점을 갖고 선전을 한다면, 반대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선전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더퀸 실버입니다. 요 마필은 상대적으로 마체가 너무 작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430 담아도 안 되는 작은 마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성은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투 능력은 없고 근강경시 부족한 선행력 때문에 전반적인 경주력 향상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추임력 하나만큼은 발군인 6번 더퀸 실버는 이 편성에서 뭐 강력한 단통 마필로 9번 햇빛나냐, 6번 더퀸 실버냐, 이렇게 장을 거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1호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죠. 부산제 4경주 KLM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호나 오픈 경주로 펼쳐지는 총 13주가 출전하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거리 1600m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의외로 또 이거 싱겁게 그냥 훌라당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대끼리로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찌됐든 뭐 대끼리로 끝나던 뭐 싱겁게 끝나던 대상경주로서의 메리트는 갖고 있고, 그야말로 서울의 등짝 우수 기수들과 부산의 등짝 우수 기술이 총 막 나오고 있는 게 편성이니까 과연 어떤 말이 이길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누가 보더라도 5번 뉴욕블루는 뺄 수가 없죠. 더군다나 마필 자체가 뛰는 게 항시 기본적인 순발력을 앞세워서 선입정계를 펼치는데, 이번 편성 자체도 적정거리인 1600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 최적 전개도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라 5번 뉴욕블루가 장풍 파락을 넘겨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5번 뉴욕블루가 초반부터 게이트에 입점을 하고 때리고 나가서 선행을 나설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중인데, 어쨌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장풍 파락이 버티고 있어서 5번 뉴욕블루가 어떤 전개를 펼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능력상으로는 뭐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5번 뉴욕블루는 뭐 편성상 대가리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장풍파랑 같은 마필들이 좀 팔릴 것 같고, 또 여타 마필들이 좀 팔리겠죠. 팔리는데 뭐 6번 미즘하고 이런 것도 팔릴 테고, 뭐 헤이킨도 좀 팔릴래나 이번에, 그리고 뭐 8번 해바도 좀 팔릴 테고,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또 베이컨 트로피의 문세영 등장인데 이것도 팔릴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 됐던 간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5번 뉴욕블루를 빼고는 입상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5번 뉴욕블루는 이번 메인 승부처에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이고 요 마필을 놓고 강타도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자 KLMB 한번 멋진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단통 적중을 기대하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의료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제 8경주. 자, 이 경주는 제가 이제 후반부 경주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편성상으로 봤을 때 누가 선행을 가느냐인데, 2번 해바로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죠. 4번 스마일 게인도 버티고 있고 1번 프리시 스킵도 빠른 마필이긴 한데, 마음만 먹으면 2번 해바로가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이 선행력은 거의 도주마에 가까운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2번 해바로가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즉 전기에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들 중에선 2번 해마르가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는 12번 행운번쩍이 인기만 모으고 뒤통수로 제대로 때린 놈이 바로 이 7번 다이샨이라는 놈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이샨과 행운번쩍이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다이샨보다는 12번 행운번쩍이 조금 더 세게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느냐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7번 다이샨은 아닙니다. 다이샨은 잘라버리고 12번 행운번쩍이 괜찮은데, 요게 이제 보편권 마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딱 한 조의 마필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 마필을 이번에 제대로 닦아갖고 나왔기 때문에 대당이 터진다면 바로 그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딱 두 마리를 의료제 8경주는 딱 두 마리를 추천드리는데, 2번 해마루와 12번 행운번쩍 이 두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비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인 승부처가 두 개예요. 5경주도 준비인이고 6경주도 준비인이에요. 부산교차 6경주도.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승부처를 강하게 붙어보고 싶은 편성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준비인 승부처인 부산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요경주에서는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7번 노이알 임팩트와 또 이 6번 고지 정벌이 근간경주 시에는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물론 노이알 임팩트는 지난번에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사이즈상으로는 6급이나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10번 챔프라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봐요.
이 10번 챔프 라인이 이번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 챔프 라인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뭐 2등급 말인데 뭐 1억 3,500만원짜리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20번 챔프 라인이 금강 행보 자체가 가장 안정적이고 적정 부정이 52kg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메리트가 더욱더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20번 챔프 라인은 아주 안건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후창마로스는 어떤 특정 마필을 단통으로 때리고 딱 한 마리만 맞힐지 두 마리를 맞힐지 현장에서까지 고민을 해보는데, 어쨌든 부산 5경주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차분하게 한번 기를 모아서 멋진 적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어떤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요번 경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당연히 5번 월드짱이란 마필입니다. 한때는 강타의 갈리마였었는데 근간에는 요 마필은 이제 갈리마가 이제 이미 넘어섰죠. 누구나가 이제 다 아는 말이 돼버렸으니까 넘어섰지만, 요번 마지막 승부처에서는 기본적인 순발력 측면에서도 선입체인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5번 월드짱은 이번 편성에서는 그냥 와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번 월드짱을 중심에다 놓고 때려야 되는 경기다. 틀리던 맞던 5번 월드짱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5번 월드짱은 온 거예요, 이 편성에서. 전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하게 붙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경주도 은근히 까다롭죠. 은근히 까다로워요. 쉽지가 않은 경주입니다. 승리 웨이브도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직전에 거의 꼭지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팔리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신껏 마필이 쉽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 편성 자체에서는 이제 이변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 의외의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능력은 2%가 부족하지만 이번 경주시에 뭔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이번에 입상을 하는데, 그 의외의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이죠.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7번 노얄 빅토르가 금강경주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긴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7번 노얄 빅토르는 너무 선행 일변도의 모습이고 14번은 안 되고, 자 어쨌든 7번 노얄 빅토르의 취입력 하나만큼은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편성상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된 승부 의지가 걸려있는 일두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조거든요. 바로 그놈을 단통으로 때리고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나머지 또 실질적인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또 한 마필의 마필만 받쳐서 한 3도 정도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성공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6경주는 7번 노얄 빅토르 외에 제대로 된 승부가 걸린 한 마필을 강력하게 때리는 그런 준비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축의 후착 찾기 양상이다. 11번 호세킹이라는 걸출한 축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이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는 경주예요. 후착이 누구냐, 자 요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간에 7번 호세킹이 지난번 경주시 STC 그 특별 경주에서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부러지네 이렇게 해서 좀 의외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 경주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뛸지 그게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12번 호세킹은 뭐 감축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충만을 읽어줘야 되니까 12번 호세킹을 읽어주고, 자, 문제는 지금 후착인데 누구를 때릴 것이냐. 금강경주시 점진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8번 승리 여제가 당일 정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도 당연히 8번 승리 여제는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반대로 6번 퇴산 만우라는 마필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안 됩니다.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안 되고, 차라리 10번 빅2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뒤통수를 치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번 빅2 정도까지는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12번 호세킹에 8번 승리여제 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뭐 단통도 유력한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오늘 1의경과 반성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전달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전달을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꼭 이기셔서 좋은 기성길, 보람찬 기성길이 되시길 바라면서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끝난 뒤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성!